안녕하세요. 헬로 트래킹의 정우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순토 9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입 당시에도 이 리뷰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선 이거 시계 생김새 어떤가요? 알이 큰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심플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쵸? 순토라는 회사는 1936년 핀란드에서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듦새가 굉장히 좀 북유럽 감성이 좀 느껴집니다. 북유럽? 북유럽 하면 뭐가 생각나요? 북유럽은 연어, 대자연, 피오르드. 그쵸? 북유럽 하면 연어도 유명하지만 거대한 대자연이 떠오르죠. 그런 곳에서 시계를 만들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튼튼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이 내구성입니다. 실제로 순토 스포츠라인 시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베젤은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렌즈는 고릴라 글래스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고릴라. 튼튼하다. 좋다. 그쵸? 좋아요. 잘 몰라도 돼요. 어찌됐든 간에 튼튼하다는 소리고 어지간한 환경에서 찌그러지던가 파손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순토 스포츠 라인 중에 이 순토 9하고 스파르탄 라인만 티타늄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특이하죠? 순토 9하고 스파르타 라인은 순토 라인 중에서 제일 많은 스포츠 모드를 제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거친 환경에서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튼튼한 라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구성을 강화한 만큼 당연히 가격도 높아졌겠죠.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 차액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오픈마켓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16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정도면은 뭐 그냥 티타늄 모델 사라는 거죠. 본인이라면 어떤 걸 사고 싶은가요? 저는 티타늄 모델이 나을 것 같아요. 왜죠?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돈을 좀 더 주고 좀 더 튼튼한 모델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티타늄 모델로 구입을 했어요. 이게 만약 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하면 고민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티타늄 모델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돌에 찍히거나 부딪히고 막 되게 많이 거칠게 사용을 했었는데 베젤에는 좀 기스가 났지만 찌그러지진 않았고 시계 자체에는 무슨 문제가 따로 생기진 않았습니다. 하나도 기스가 없죠? 진짜 없네요. 예전에 산 탔을 때 네. 긁혀가지고 소리 많이 그쵸. 들었는데 헛소리 하지마 임마. 내구성 면에서는 더 이상 뭐 흠잡을 곳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은 시계 스포츠 코스튬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입력해 놓는 것. 맞습니다. 스마트워치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서 유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포츠 모드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쉽게 볼 수 있게끔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꿀 기능인데 이게 핸드폰에서 앱만 실행하면 바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순토 앱으로 들어가요. 이제 위에 보면은 시계 버튼 보이죠? 네. 시계 버튼 누르면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 사용자 정의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스포츠 모드 만들기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은 겁나 많죠. 네. 80개입니다. 80개. 그래서 원하는 걸 만들면 돼요. 등산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등산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어요. 필드 값이 5개짜리가 있고 이렇게 3개짜리가 있고. 근데 여기서 난 좀 모자라. 더 필요해.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또 여기서 더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개짜리 필드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번호에 따라서 아래 어떤 게 표시되는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또 커스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지속 시간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넣을 수 있어요. 겁나 많죠? 중요한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을 넣고 싶다. 그러면 1번을 하면은 1번에는 이제 앞으로 1번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커스텀을 할 수가 있고 난 이거 싫어. 그러면 디스플레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도 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 여기다가 이름을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저장이 돼서 시계에서 그대로 이걸 불러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2번이 1출시간, 3번이 그다음 우리가 이동거리, 5번째 그게 1몰, 그다음 왼쪽에 온도, 그다음에 그 평균 속도, 그다음 맨 아래가 고도. 한 방에 다 볼 수 있죠? 네. 짱 좋죠? 네. 그리고 이 순토라는 회사가 나침판을 만들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GPS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이 내비게이션 기능이에요. 사실 실제로 써보면은 놀랄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흠잡을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경로를 이탈하면 알림을 알려줘요. 그리고 고도표를 같이 제공을 하는데 정말 직관적으로 내 위치와 높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등산을 할 때 내가 어디서 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운데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인데 약간 좀 지도 같은 느낌은 안 나죠? 네. 약간 그냥 방향만 알려주는 느낌이죠.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고도표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갈 총 코스의 고도표예요. 왼쪽에 동그란 게 우리 지금 현재 위치. 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들어옵니다. 네. 우선은 내비게이션 기능 한번 확인해보러 갈게요. 나는 들리는데 그쪽이 안 들려. 경로 이틀 떴습니다. 몇 미터 정도 왔죠? 100m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면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길은? 네. 들어가면 되겠죠? 든든합니다. 가시죠. 네. 다시 경로로 들어가면 들어왔다고 또 얘기해줘요. 띠릿 하면서 내려가요. 계속 내려. 뭐야? 경로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만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뭘까요? 이게 디스플레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지도 제작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장점이 될 수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지도를 제작하고 GPX 파일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귀찮고 힘들어요. GPX 파일이 뭘까요? GPX 익스체인지 포맷이라고 해서 GPS 정보를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GPX 파일을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귀찮고 힘듭니다. 근데 이 순토에서는 자체 앱이나 순토 무브스 카운트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면 지도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핸드폰으로 만드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선은 순토 앱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고 네. 맨 아래 탭 보면은 가운데에 탐험 탭이 있습니다. 탐험 탭으로 들어가면 이게 순토에서 제공한 지도가 나와요. 단점이 영어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검색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표기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리를 좀 확인하고 그쪽으로 가서 찾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설악산 오색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네.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선 좀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설악산 보인다. 보이죠? 그쵸? 보이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오색 시작 지점입니다. 보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경로 만들기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시작점을 클릭하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오색 시작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청봉을 클릭하면 신기하죠? 한 방에 얘가 경로를 찾아가지고 알아서 연결해 줍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연결해서 갈 거예요. 갈 건데 딱 클릭했더니 이상한 데로 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딜 클릭해도 얘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순토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보시면은 경로 검색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로대로 순토에서 좀 제공하는 대로 가는 건데 자유 드로잉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완료 버튼 눌러서 이제 여기다가 경로 이름을 쓸 수가 있죠. 경로 이름을 여기다가 정할 수가 있어요. 설악이라고 한번 정해봅시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거에다가 활동 유형을 누를 건지 선택할 수 있고 시계에다가 바로 추가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이제 방금 만들었던 코스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시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탐색, 그래서 경로가 설악, 방금 저장했던 거 설악 들어가 있죠. 네. 대략적인 탐방 지도가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탐색을 하면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네. 쉽죠. 네. 이렇게 등산을 하기 전에 지도를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코스를 짜서 시계에다 넣을 수 있는 기능.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정말 추천해요. 정말 좋은 기능. 난 이것 때문에 정말 샀어요. 10개.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5번째 장점은 배터리 성능이에요. 이거 순토 9은 스펙상으로 GPS 모드에서 최대 12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모드에서 상중 하로 나누어져 있어서 모드 선택에 따라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순토 라인 중에서는 최장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산행이나 종주 산행을 할 때는 배터리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5일 정도 트레킹을 했을 때는 보조 배터리로 한 번 정도 충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충전은 마그네틱 충전잭을 지원하기 때문에 뒤에 붙이기만 하면은 충전이 됩니다. 근데 이 배터리 성능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애매한지 알아요? 뭘까요? 이게 배터리 성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액정이 생각보다 구립니다. 전에 쓰던 저가의 스마트워치보다 밝기가 떨어지죠. 밝기가요? 네,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답니다. 너무 밝은 곳에서는 잘 안 보이겠네. 제일 비싼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 나온 순토 7만 해도 아몰레드를 채택해서 밝게 나왔는데 얘는 밝기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져요. 그거보다 상급 모델인데도 불구하고요. 물론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조금 아쉽다는 점. 가격이 아쉽네요. 비싼데 좀 액정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술력이 없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배터리 성능을 좀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좀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 외에도 기타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터치 기능 가능하고요. 시계 앞판 변경이 가능하고 그다음 100m 방수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연결해서 간단한 핸드폰 알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심박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심박수 체크도 가능하고요.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제 기능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스펙들을 저는 다 사용하진 않아가지고 네.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혹시나 봤는데도 의심쩍은 기능들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계를 과연 누구한테 추천할 것인가? 누구한테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트레킹이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그쵸? 등산이나 운동을 할 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싶고 근데 튼튼했으면 좋겠다. 그럼 사세요. 디스플레이 코스통 기능 가능하고요. 티타늄 말할 것도 없이 튼튼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박 2일 이상 장시간 운동을 해야 하는데 배터리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이만한 게 없습니다. 어딜 가도 이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120시간 가능해요. 그래서 사세요. 다만 순토 9을 사기에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비슷한 성능의 트래버스 라인도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순토 9하고 거의 비슷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걸 샀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좀 디자인이 좀 더 예뻐가지고 이걸 샀어요. 네. 예쁜 시계를 사고 싶다. 근데 장난감스러운 디자인은 좀 싫다. 하시는 분은 이거 아니어도 돼요. 이번에 나온 순토 7만 해도 이거랑 디자인이 거의 흡사하고요. 오히려 좀 더 예쁘게 나왔어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워치로 쓰기에는 좀 더 예쁘게 나왔고요. 아몰레드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밝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장시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차라리 순토 9보다는 순토 7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순토 9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좀 보니까 좀 사고 싶나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